자, 참고로 현재 동탄 1지구에 위치한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의 지상층 연면적이 51,493제곱미터, 약 15,000평 14층 규모이기 때문에 연면적 규모로만 비교했을 때 약 3배 이상 큰 규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의료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주상복합용지에 총 58,000여 평이 개발이 되게 되면 사업지를 중심으로 동탄지구뿐만 아니라 화성, 오산, 평택, 용인, 수원 등의 경기 남부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적인 의료 서비스 편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동탄지구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화성시 동탄 이슈를 좀 들여다 볼 건데요. 자, 2025년 1월 1일부로 이 화성시는 전국 5대 특례시 클럽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 화성시를 특례시로 만들어준 조건, 바로 100만에 육박하는 인구 규모죠. 자, 화성시 인구를 급격하게 늘려준 1등 공신이 바로 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자, 내년 2월부터는 동탄구가 되는데요. 이 동탄지구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거주 인구 42만 명, 100만 화성시 인구 기준으로 42%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인구가 밀집된 고밀 도시화 지역입니다. 잠깐 이 화성시의 도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상 이 동탄지구는 6개 도심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자, 이 화성시는 크게 2개의 생활권, 서생활권과 동생활권으로 나뉘는데 그중 이 동탄지구는 동생활권에 속하고요. 동생활권은 서생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병점 지역을 포함해서 화성시 인구의 과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서측에 비해서 고밀화된 도시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와 SRT 그리고 GTX A 노선으로 서울과 직결이 되는 동생활권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자족도시가 바로 이 동탄지구입니다. 자, 이 동탄지구는 주변에 대단히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고 심지어 동탄지구 북측에는 이 지구 내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인 동탄 테크노밸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은 주택 수요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028년도까지 또 도시를 관통하는 동탄 도시철도 트램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광역철도, 도시철도까지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된 완성도 높은 도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일자리나 교통 인프라에 비해서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요. 특별히 이 동탄지구는 42만 명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탄 1지구에 하나의 상급 종합병원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혹은 중증 환자를 비롯해서 고난도 수술 등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 수원 등 인근 도시로 넘어가거나 심지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지난 2025년 7월에 화성시가 LH공사와 협력해서 그동안 동탄지구 내에 비어 있었던 자, 의료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C32, C33 주상복합 용지의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동탄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단순히 한 개의 종합병원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탄지구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사업은 수도권 남부 거점 의료기능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병원 가운데에서도 상급 종합병원 건립을 기본 유치 조건으로 내걸고 있죠. 사업 대상지는 동탄 2 택지개발지구 내에 의료시설 용지와 도시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주상복합 용지 두 곳 총 19만 2,971제곱미터 약 5만 8천여 평 규모고요. 의료시설 용지의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최대 400%이고 대지면적이 약 13,000평이기 때문에 지상층 기준으로 대략 5만 평 최대 15층 규모의 대형 병원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현재 동탄 1지구에 위치한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의 지상층 연면적이 5만 1,493제곱미터 약 1만 5천평 14층 규모이기 때문에 연면적 규모로만 비교했을 때 약 3배 이상 큰 규모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의료용지가 22%, 그 외에 78%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도시 지원시설 용지 약 1만 1000평에는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관광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시설군의 건축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동탄 이지구 내의 도시적인 필요에 가장 적합한 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C32, 33부지의 경우에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판매, 의료, 교육 연구, 업무시설 등 역시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데 특별히 주상복합 용지이기 때문에 저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복합몰 그리고 상층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개발이 가능하고요. 지침상으로 C32부지에 최대 2123세대, C33부지에 최대 2159세대, 총 4282세대의 규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동탄 이지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요 시장을 채워줄 다양한 복합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용지와 지원용지의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면 2025년 12월부터라도 당장 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공사가 시작될 수 있고요. C32부지와 C33부지는 2026년 12월부터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시설 입주가 진행되는 순서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개발 계획상의 용도와 착공 및 준공 일정을 이번 입찰 때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마감되는 오는 11월경에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의료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주상복합용지에 총 5만 8천여 평이 개발이 되게 되면 사업지를 중심으로 동탄지구뿐만 아니라 화성, 오산, 평택, 용인, 수원 등의 경기 남부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적인 의료 서비스 편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동탄지구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탄 이지구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입찰서상의 자격 요건을 보면 091 기준으로 사립합격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 자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 결국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번 입찰에는 고려대와 순천향대 각각 2개 컨소시엄이 참가 의향서 를 제출을 했죠. 이번 화성 동탄 의료복합타운은 대단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려대병원의 경우에는 고난도 진료기술, 스마트 병원 역량의 강점을 주된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병원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산하의 모든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고려대 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스마트 인텔리전트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의료원은 산하의 세계 테스트베드 병원뿐만 아니라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와 청담 고영 캠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특히 순천향대 병원과는 다르게 고려대 의료원 세 곳은 모두 연구 중심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병원은 전국에 총 2,7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고 1,300명이 넘는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 난치병 등 고난도 의료기술 분야에서 이미 국내 최상위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합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압도적인 신뢰도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동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 선호도 조사를 보시면 고려대 병원이 무려 7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사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유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2차 입찰에서는 토지대금 납부 유예, 이행보증금 비율 축소, 그리고 참여 기업수 확대 등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요. 자, 또 5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도입했기 때문에 계획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그리고 향후 공모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장치를 걸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이번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화성시의 태도입니다. 1차 유찰 이후에 5개월 만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재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의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화성시는 이번 사업을 100만 화성 특례시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정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 사업은 단순히 종합병원만 짓는 의료 사업이 아니라 도시 지원 시설과 주상 복합 시설 용지를 포함한 패키지형 복합 개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입장에서 수익성이 향상이 됐죠.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관련 주민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42만 동탄 주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화성 동탄 의료복합타운 개발 사업은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 전역에 관심을 받고 있고 화성시와 LH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종 준공 때까지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